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세입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선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는 거, 비행 금지 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 무인기 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국가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남긴 시간을 제가 좀 활용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 왜곡죄 신설, 사심제, 대법관 정원, 공소청, 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법 왜곡죄, 사심제, 대법관 정원이 어떻게 민생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입니다.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아닐까 합니다.
어제는 관세 협상 잘 되었다고 큰소리 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면서 부랴부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는 야당과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말로만 외치다가 오늘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대수 정권의 뒷감당은 오롯이 애꿎은 국민의 몫인 것입니다.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시작은 사법부 장악, 악법 강행 처리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안보 협상 논의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놓고는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책상 빼고 출입증 말소하면서 해고는 아니다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처럼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부르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다가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진정 정치가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대로 된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것. 둘째, 합리적인 세제와 금융체계를 마련하는 것. 셋째, 이러한 정책들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적극적인 SNS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장 경제 인식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평가하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 즉각 버리시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꽤 긴 설 연휴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연휴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비판의 말씀도 모두 가슴에 새기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정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집니다. 연휴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핵심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맥락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야당 대표 공격이 민망했던지 또 뜬금없이 정치인들을 소환해서 국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까? 정권을 잡았으면 실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갈라치기하고 좌표 찍고 국민 선동하는 홍위병 정치로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값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39.7%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62%가 올랐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16%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0% 상승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4.9%가 떨어졌습니다. 과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어느 정부가 유능한 정부였습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 정부는
가진 자의 편이었습니다. 가벼운 입놀림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만 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하는 SNS 말장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신학기 앞두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서울과 경기도권역의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도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장난 유의에 빠져 있는 동안 당장 이삿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이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임하면 분당의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약속은 꼭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조에 의한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신분증 위조업자나 업주를 속인 청소년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3만 원이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요지경 세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분증 위조업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560만 자영업자들의 생활 피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부동산 정책 말 바꾸기가 계속됩니다. 집 한 채 있는 서민의 목을 잽니다. 실거주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실태는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의 약 80%에 이르는 140여 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16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5명이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직이 보유한 아파트 중 3분의 1 이상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위치합니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지난해 신고했던 아파트 167채의 가격은 약 2,434억에 이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828억 원에 이릅니다. 1년 새 평균 16.3%가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서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서민만 때려잡고 민주당 고위직들은 정작 돈장치를 벌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입니다. 야당 대표의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 주택으로 엄한 시비 걸지 말고 이재명의 분당 로또 재건축 아파트와 이재명 정권 고위직이 보유한 다주택부터 처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입니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제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어코 내란 재판부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법 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재판 결과를 짜집기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 아래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기현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한 세상, 대통령도 법 앞에 공평한 세상, 우리들이 원했던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웁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16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한국 태극기를 16개나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인재들에게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칩 독자 개발을 목표로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의 청년들을 탐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수의 한국인 청년 엔지니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들을 보며 마음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들을 붙잡지 못했을까? 이런 인재들이 한국에 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 인재가 몰려오는 곳이 아니라 자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도 떠나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금으로 귀하게 키워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한국의 첨단산업 인재 유출 규모는 인구 대비 일본의 12배, 중국의 11배 수준입니다. OECD 38개국 중 인재 유입 지수는 35위로 거의 꼴찌입니다. 2025년 11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 30대의 이공계 석박사 중 무려 62%가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경제의 핵심은 첨단 산업이고 이는 곧 과학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학 기술 인재 자체가 잘 길러지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이공계, 그리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등 4개 과기원에서 자퇴한 학생이 무려 2,0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해외도 갔지만 이 중 약 80%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과 유입에 대한 제대로 된 장기 전략이나 로드맵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나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의 정책을 봐도 AI 시대의 인재 정책을 이끌기에, 아니 대비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 인재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가 전략인 이른바 천인 계획 등의 지난 10년 사용한 예산이 260조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유지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계획을 세계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아 전면 혁신해야 합니다. 고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까지 모두 담긴 파격적인 보상책, 연구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현장 혁신, 행정 혁신 전략,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유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 이를 기반으로 한 담대한 비전으로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의대보다 과학기술이 더 가치 있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재가 곧 산업입니다. 인재가 곧 경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탐내는 우리 인재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도 경제도 없습니다. 강한 나라, 풍요로운 국민을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제 고향 대구는 국민의힘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는 곳입니다.
설 연휴에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이번에는 응원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정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아마 우리끼리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입니다. 저는 배현진 의원께서 그 아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을 했다라는 점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스토킹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평이 나오는 거 보면 배현진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정말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더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현진 의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고요. 정말 지금 상황에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다음권을 정지시켜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최고위에 좀 공개적으로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은 합리적 이성과 절제된 감성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이 그 핵심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력과 그 독재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부 사법 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의 통역당 사건, 1975년의 인혁당 사건 등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권력에 굴복했던 사법 정의는 훗날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꽤 있습니다. 과거의 사법 시계는 타의에 의해 멈춰졌지만 지금의 사법 시계는 일부지만 스스로 멈춰서 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암울합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과거와는 달리 멈춰진 시계에 대해 알리는 기능조차 고장난 현실입니다. 오늘 오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재작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으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족한 내부의 몇몇과 당 밖의 과도하고 편향된 의견이 이기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일부의 극단적 주장 또한 우리 당의 확장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대패하며 괴멸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원균을 발탁한 임금 선조의 패착이었습니다. 칠천량 해전은 한국사 5대
패전 중 하나입니다. 대패 이후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조류를 냉정하게 읽어낸 후 대담한 작전을 세워 명랑해전을 준비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명랑해전에 임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대파하며 정유재란의 판세를 뒤집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얼음과 같은 냉정함으로 판단하고 용광로처럼 뜨겁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가장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잠깐 뒤로 미룹시다. 우리가 뭉쳐야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신독재 시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하고 계신 듯합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접근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계와 실패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맹신이야말로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아집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냉혹했습니다. 취직이 안 된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국민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악화가 소비 위축으로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전형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노동시장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할 20대 상용직 일자리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임시 일용직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구직도 포기한 시어섬 청년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의 붕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국가적 경고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명확한 국가 전략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만 관심을 두실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본의 52조 원 규모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실리 투자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관세 25% 재인상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까지 과시화된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관세 대응과 산업 통상 전략에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 왜곡죄, 사심죄, 대법관 정원법 등 사법장악 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민생과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사법장악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통상 산업 경쟁력이 걸린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익보다 정략이 앞서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취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 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입니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입니다. 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입니다.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입니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곳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헌법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 당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반미 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 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왔습니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입니다.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합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주십시오.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승리의 구호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웁시다. 감사합니다.